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리눅스 네트워크 포트 점검 관련돼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좀 시리즈를 나눠서 한번 가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시스템 내부에서 점검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체 구조를 살짝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네트워크의 어떤 장비들의 연결 구조는 사실 어디에 있느냐, 서버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또 내가 PC로서 접속했다라고 따졌을 때 얘가 어느 네트워크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기는 합니다. 근데 보통 L2 스위치나 L2 허브 이런 걸 통해서 이 컴퓨터들이 연결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뭐 가정집이라고 따지게 되면은 뭐 IP 타임 공유기를 통해서 연결이 되겠죠. 그거는 이제 단순히 L2 장비라고 보기는 어렵긴 하지만 여기 보이는 L2 장비, L3 장비 정도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그런 것들이 뭐 가정 안에서 있는 뭐 태블릿이나 모바일이나 그리고 어떤 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 이런 것들을 연결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연결된 하나의 네트워크가 다른 네트워크들, 그러니까 카페, 그리고 공항, 식당 이런데 크고 작은 다른 네트워크들이 서로서로 연결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그 라우터 장비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어떤 구글.com, 네이버.com 이렇게 접속을 할 때 이 네트워크 통신이 되는 과정을 추적을 해보면요. 이 옆에 있는 라우터로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타벅스 카페 안에서 네트워크 통신을 하든 공항에 가서 통신을 하든지 간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로컬 네트워크 안에서도 당연히 통신이 되지만 거기서 외부로 바깥으로 나갈 때 라우터를 거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서버에 도착을 하게 되면은 그쪽 서버에서 그리고 또 클라이언트 쪽에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떤 방화벽 장비나 로드 밸런서 그리고 이 안에서도 어떤 뭐 L2 스위치 여러 가지들을 거쳐서 실제로 서버에 다다르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런 구조들은 이제 뭐 방화벽에 로드 밸런스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런 레이어라든지 그런 다른 장비들이 더 많이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구조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왜 얘기를 하냐? 물론 지금 주제에서는 시스템 내부를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리눅스 안에서의 이야기를 하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포트 문제가 있거나 네트워크 문제가 있었을 때는 전체적인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서 진단이 있는지를 판단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그림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부 네트워크 구조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밑에 보이는 것처럼 서버, 리눅스 서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있잖아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첫 번째는 아주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리눅스에 그냥 일반 프로세스가 구동되는 경우예요. 네, 이럴 때는 네트워크 자원뿐만 아니라 모든 자원들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여러 프로세스가 구동되는 전통적인 리눅스의 환경이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진단하는 방법이 또 있고요. 물론 이제 다 공통적인 게 어느 정도 있겠지만 이 환경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버 2의 어떤 환경을 보게 되면은 도커 환경이 들어간 상태에서 그 안에서 프로세스가 구동되는 형식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네트워크 자원이라든지 그런 포트에 대한 어떤 자원에 대한 관리 부분이 외부에서의 포트도 있지만 컨테이너 내부에서의 어떤 포트 관리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매핑을 해서 호스트의 포트 그리고 컨테이너 내부의 포트 연결되는 부분들이 또 설정으로서 이루어질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한꺼풀 들어가게 되면은 단순히 어떤 점검을 하면 안 되고 이런 컨테이너를 고려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서버 3, 이 부분은 리눅스, 똑같은 어떤 리눅스 서버긴 해요. 근데 보안벽 설정 같은 것들이, 방화벽 설정이 따로 들어간 상태를 얘기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또 다른 거죠. 그리고 방화벽 설정은 방화벽 설정대로 있고, 거기다 컨테이너 환경까지 같이 있다면 아무래도 내부적인 레이어가 또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 또 다른 타입이 또 더 추가적으로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가상의 어떤 스위치, 예. 가상의 어떤 브릿지 장비들. 그래서 사실 도커도 가상의 브릿지 장비를 통해서 어떤 관리가 되겠죠. 근데 어찌됐든 그 이외에도 가상의 스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하드웨어적인 어떤 네트워크 장비들이 소프트웨어적으로 가상으로 만들어져서 이 내부적인 어떤 구조를 또 만들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리눅스 내부의 얘기긴 하지만 사실은 어떤 하나의 어떤 큰 데이터 센터의 네트워크 장비들이 구성된 것 같은 부분이 리눅스 안에서 또 벌어지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내부 네트워크이긴 하지만 굉장히 좀 복잡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모든 타입을 다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최대한 볼 수 있는 타입들을 대표적으로 해서 선별해서 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포트를 보는 방법이에요. 일단은 쉬운 것부터 해서 필수적인 것들 하나씩 알아보기 위해서
자, 이렇게 리얼 리눅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저희가 실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페이지에 나의 실습 환경을 들어가시게 되면요. 이렇게 우분투가 됐든, 이제 로키가 됐든 여러 가지 환경들을 쓸 수가 있고, 여기에 보이는 아이디 패스워드 정보도 그냥 바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력을 해서 쓰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 보면은 로키 리눅스를 해서 로키 9을 한번 우리가 실습 환경으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키 9 안에서 우리가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포트 번호를 점검을 할 때요. SS 명령어나 netstate를 쓸 수 있어요. 뭐 다른 리눅스에서 사실은 똑같습니다. 근데 SS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최신 버전이고요. netstate가 조금 더 옛날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화면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조금 키우고요. 그리고 이렇게 살짝 좀 접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이제 우리가 SS 명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입력을 하면 기본적으로 동작이 되는데 넷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동작이 안 되고 있죠. 그리고 SS 명령을 통해서 TCP 그리고 프로세스 정보라든지 그리고 또 리슨 중인 거나 모든 어떤 소켓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같이 보면서 이 숫자로만 보겠다. 그러니까 이게 도메인이라든지 SSH면 22번을 SSH로 표현하지 않고 SSH 포트 번호를요. 숫자로 표현하겠다. 숫자로, 넘버링으로 표현하겠다라는 그런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조회가 가능해요. 예, 그래서 TCP 관련돼서 조회를 해볼 때 이렇게 T플랜이라는 옵션 자체를 그냥 외워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요때 T플랜으로 외워서 쓰면서도 U를 아예 같이 넣기도 합니다. U를 넣으면은 TCP UDP. 그래서 같이 가고 프로세스 정보라든지 이제 리슨 중인 거 그리고 모든 소켓에 대한 상태들을 다 보면서도 N 여기 보면 넘버 릭이라고 해서 이제 도메인 주소 대신에 그리고 또 문자열로 표현하는 거 대신에 숫자로만 보는 어떤 그런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넷스테이트도 똑같이 돼요. 그런데 명령 없잖아요. 그래서 DNF 체크 업데이트 같은 거 한번 해주시고 그래서 패키지 정보들 좀 최신 패키지 정보들을 좀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넷스테이트 명령어가 넷툴즈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패키지를 설치를 한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은 넷스테이트 명령어도 같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설치를 해주고요. 설치를 하면은 입력했을 때 포트 관련된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냥 명령어를 알려드린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진단을 하고 확인하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나리오가 필요해요. 일단은 첫 번째로 웹서버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DNF 인스톨 해가지고 엔진엑스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엔진엑스가 이제 웹서버가 되겠고요. 엔진엑스 이렇게 봐. 그럼 엔진엑스가 로드만 될지 아직 시작이 안 됐단 말이죠. 그러면 스타트를 누르고 다시 스테이터스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자, 좀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일단은 스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스테이터스 봤을 때 일단 스탑 된 상태죠. 그렇죠? 스탑 됐고요. 스탑 됐고 여기서 넷스테이트 플랜으로 하고 그 웹서버가 사용하게 되는 기본 80 퍼트를 조회를 해봅니다. 당연히 지금 아무도 쓰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거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엔진엑스를 살렸어. 그러면 80이 지금 뜨게 되는 거예요. 네, 다시 꺼볼까요? 다시 끄고 확인하면 안 나오죠. 안 나오면 없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걸 설치해 볼까요? DNF 인스톨 해가지고 오픈 SSH 서버. 이거 기본 설치되는 경우가 일단 많긴 하죠. 근데 SSH 그 서버가 22번을 사용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시스템 보게 되면 일단 러닝 중이죠. 러닝 중이면 우리가 sudo netstate를 해서 22번을 봤을 때 22번이 이렇게 떠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SSH를 설치를 해서 우리가 SSH 사용 중인 부분들을 이렇게 체크가 또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하나를 더 해본다면 FTP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FTP-D.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고 나서 우리가 포트 번호를 조회를 할때 그랩으로 21번을 조회를 해봐요. 그러면은
21번이라는 숫자가 우연찮게 뭔가 어딘가에 나와서 그 21이라는 숫자가 필터링이 되긴 했지만 실제로 잡히지는 않았죠. 근데 여기서 시스템 CTL에서 스테이터스 FTP D를 봤을 때 일단 로디드만 된 상태고 여기서 스타트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21번을 보면 그때는 정상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21번을 사용 중인 프로세스 그리고 프로세스 아이디까지도 정확하게 캐치가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결론은 이거예요. 시스템 내부에서 점검을 하실 때는 netstate나 ss 명령어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옵션은 tplan이라는 걸 많이 쓸 수 있고 udp를 쓰려면 u 옵션도 같이 넣어주시면 된다.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쓸 때 떤 포트를 쓰고 그 프로세스가 포트 번호를 쓰게끔 해보기도 하고 꺼가지고 안 쓰게도 해보기도 하고 그런 비포 애프터를 비교하는 실습을 해보셔야지 좀 인지가 잘 되실 거예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점유를 하고 있어도 이 프로세스가 약간 비정상적으로 뭐 상태가 된다던가 혹은 이제 스탑이 되어 있는 상태 시그널을 받아가지고 그냥 임시적으로 스탑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포트는 점유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응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럴 때는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멀쩡하게 포트를 쓰고 있어. 하지만 프로세스가 약간 맛이 가 있는 상태야. 그러면은 이제 정상적인 동작이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포트를 일단 점유를 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1번이기 때문에 netstate나 ss 명령어를 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시스템 내부에서 포트 번호 점검하는 걸 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차근차근히 가볼 거예요. 이렇게 방화벽이나 보안 관련된 것들, 그리고 또 컨테이너 환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좀 보면서 또 쿠버네티스 환경에서의 어떤 환경 체크라든지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령어 제일 필수 명령어고 다음 영상에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